안녕하세요. 70대 전문의 박성필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환자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그저 병을 고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저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히 70대에 접어든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 시기에 건강 습관이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돕기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건강 습관들을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건강을 포기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70대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겨우 73세입니다. 이는 평균 10년 동안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10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에도 청춘처럼 활기 넘치는 삶을 위한 5가지 황금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 보면 정말 손해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황금 습관은 바로 바른 식습관으로 영양 균형 맞추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서 대충 드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약 43%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부족할 경우 근감소증,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건강한 노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고기, 달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능을 넘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근육량이 감소하여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화불량, 변비, 만성 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된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순두부, 계란찜, 생선살 등을 활용하여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라면이나 샌드위치처럼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할 때에는 계란 프라이나 삶은 달걀을 곁들여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지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지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매끼 일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식단 구성 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식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을 활용해 염분과 나쁜 지방 섭취는 줄이고 발효 음식과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탁을 꾸려보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탈수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수분 섭취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고 식사 전후, 운동 전후에도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황금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사수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지만 노력하면 그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근육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많아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 수 있으며 낙상 위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감소증은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골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혹시 나는 운동할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 5분 체조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5분 체조는 슈퍼맨 플랭크, 스쿼트, 투명 줄넘기를 각각 1분씩 진행하고 마지막 1분은 휴식하는 순서입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전신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맨 자세는 등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자세 교정과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단련하여 신체 안정성을 높이고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체 근력 강화에 탁월하며 일상생활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투명 줄넘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신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70대 초반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통증 없이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려 노력해 보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황금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신 건강 지키기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면 행복한 노년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혹시 외로움이나 우울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활발한 사회 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사회적 관계가 15갭이 담배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고립은 우울감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정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등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7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뇌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력을 재정비합니다. 특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은 잠자는 동안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 관련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숙면을 위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황금 습관은 삶의 목적을 찾아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살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사람들은 이키가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키가이는 삶의 목적 또는 살아가는 보람을 의미하는데 이키가이를 가진 사람들은 사망률이 31%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봉사활동, 취미생활, 손주 돌보기, 새로운 도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이라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쉬어야지 하는 마음은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희 삶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매일매일 설레고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찾아보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화단에 꽃을 가꾸는 것,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는 것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키가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키가이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황금 습관은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부전, 치매, 골다공증 등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만성질환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들은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질병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몸에 쌓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복용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긴밀하게 상담하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면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을 관리해야 하고, 고혈압이 있다면 염분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70대가 되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예상치 못한 질병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이러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 이상 소견이 있다면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맹신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이지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건강관리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물 남용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황금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바른 식습관으로 영양 균형 맞추기. 몇끼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사수하기. 하루 5분 체조처럼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신 건강 지키기.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넷째, 삶의 목적을 찾아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살기. 여러분만의 이키가이를 찾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매일매일을 즐겁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5째, 만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기입니다. 주치의와 소통하며 꾸준한 관리와 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이 습관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70대는 노화와 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저 스스로도 70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노년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